네, 안녕하세요. 리딩게이트 율리아쌤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리딩게이트 공식 네이버 카페 회원분들이 너무나도 기대하고 계시는 카페 1기 장학생 중 한 분이신 리딩게이트 우수회원 구사님을 초청하여서 1시간 동안 라이브 방송이 진행될 텐데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저희 카페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오늘 라방에서 라방 후기 이벤트도 진행 중에 있어요. 저희 지금 이 라이브 방송 화면 캡처 해주셔가지고 후기와 함께 카페에 라방 전용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다 업로드 해주시면 저희가 선물도 드리고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구사님과 한번 이원 연결을 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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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구사님 안녕하세요. 네, 이원 방송 연결이 잘 되었어요. 네, 시청자분들께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구산입니다. 리딩게이트 가족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리딩게이트를 메인으로 엄마표 영어를 하고 있는 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인 남자친구입니다. 리딩게이트와 인연이 된 것은 작년 3월쯤이고요. 아이도 그렇고 저도 만족도가 매우 높아서 매일매일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는 다른 온라인 학습을 했었는데 그 프로그램도 만족도가 높았지만 좋은 책에 대한 목마름이 있어서 리딩게이트로 옮겨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7세 말부터 11세 말인 지금까지 만 4년 정도 엄마표 영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오늘 라방 함께 해주시게 되셨는데, 출연하시게 된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이가 리게를 할 때 엄마인 저는 그 리딩게이트 카페를 통해서 소통을 하고 있어요. 네, 온라인상에서 이 얘기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닌데, 이상하게도 이것에서는 제 얘기를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학습에 대한 정보도 얻고, 고민거리나 자랑거리도 얘기하고, 이렇게 일상 얘기까지 다양하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뵌 적은 없는데, 막 이렇게 이미 잘 알고 있는 그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라방 제의를 받게 되었고 고민을 해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까?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실까? 저희는 아직 초등학생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진행형이기 때문에 어떤 방향을 잡아드릴 수는 없고 정답을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질문이 많이 들어와서 보니까 다 저희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전문가들의 이야기는 차고 넘치는데 저희 오히려 지금 당장 진행하고 있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잘 들을 수 없잖아요. 그래서 평범한 엄마와 아이인데 쟤네들 좀 뭐 궁금하다 이렇게 싶으신 분들이 계시니까 저희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카페에서 미리 받았던 질문들에 대한 답변을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 주제는 리딩게이트 집중 시간과 방식인데요. 좋은 시장님, 나우프리님께서 리딩게이트 집중 시간에 관련해서 질문해 주셨고요. 여행가자님께서 리딩게이트 활용 방법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리딩게이트 시간은 독서왕이랑 비독서왕 기간에 따라서 조금 달라요. 네, 독서왕 기간에는 자독을 해야 되고 저희는 대상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정말 빠르면 2시간 정도 걸리고요. 보통은 3시간 전후인데 좀 넘을 때가 많아요. 2시간이 걸릴 때는 정말 시간이 없을 때나 여행 갔을 때 등 본인 레벨보다 낮은 레벨을 집중적으로 할 때이고 보통은 3시간 전후 이상이 걸리는데요. 지금 레벨이 4A 레벨이잖아요. 그래서 책 읽는데 50분 정도 걸리고 많으면 1시간 정도 걸리고요. 문제풀이까지 하면 2, 30분 정도가 추가가 돼요. 그래서 본인 레벨만 고집을 하다 보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독서왕 대상을 목표로 할 때는. 그래서 지금은 본인 레벨 한 개에다가 낮은 레벨을 섞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레벨이지만 3레벨 다지기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최근까지 3레벨 책을 한 600여 권 정도를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읽으니까 3레벨 책들은 평균 한 30분에서 40분 정도 소요가 되고요. 공부를 하면서 조금씩 속도가 붙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레벨을 적절히 섞어서 3시간 전후가 나오게 학습을 하고 있고요. 비독서한 기간에는 그동안 매일 힘들었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면서 못했던 것들을 충전하는 시간으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리딩게이트 하는 시간은 1시간 반 정도? 그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 외에 한글책이나 다른 영어책들 읽고 싶었던 것들을 읽고요. 타 과목 공부도 좀 챙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 방법으로는 영어 학습을 에서 중요한 거 2가지를 이제 꼽자고 하면 꾸준함이랑 반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2번을 이제 학습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1, 2레벨 때는 한 번에 2번을 읽었는데요. 이때는 반복이라는 느낌보다는 제대로 익히기에 중점을 둬서 내용 파악이 다 되더라도 원어민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그대로 본인이 음성을 흉내내도록 한번 그렇게 읽었고요. 그런데 이제 3레벨이 되면서부터 내용이 길어지잖아요. 길어지니까 한 번 할 때 2번 학습은 조금 무리더라고요. 그래서 대신 생각해낸 것이 2번 학습을 할 수 있게 비독서한 기간에 책을 읽고 이지로 먼저 풀어놔요. 그리고 몇 달 후에 독서한 기간이 되면 그때 책을 읽고 다시 풀모드로 풀 수 있게끔 지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시간차를 두고 2번을 읽게 되는 거죠. 연이어서 2번 읽었을 때보다 2번째는 좀 더 수월히 읽힌다고 해요.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책의 재미를 더 느끼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리고 산이도 2번 읽을 때가 더 재미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서 푹 빠지는 모습을 보았거든요. 그래서 다행히 반복해서 보는 방법이 저희에게는 맞고 학습 능률도 높았어요. 네, 말씀해주신 거 한번 정리해드리면, 독서한 기간에는 3시간 이상, 비독서한 기간에는 1시간 전후로 학습한다고 말씀해주셨고요. 2레벨까지는 한 번에 2번씩 학습, 그리고 3레벨부터는 시간차를 두고 2번 학습, 즉, 반복 학습을 해주신다는 말씀이셨습니다. 네, 그럼 2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2번째 주제는 우리 자녀분 어릴 때 영어 습득 시기와 방법인데요. 제니 줄리님께서 영어 학습 비법 질문해 주셨고, 희수맘님께서 영어 공부 비법 질문해 주셨고, 그 다음에 나우프리님께서 몇 살부터 어떤 방식으로 영어를 접했는지 질문해 주셨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네, 6세가 되니까 이제 유치원에서도 저희 일반 유치원 다녔었는데요. 주 1회지만 영어 시간이 이제 생겨났고,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도 학원을 다니는 친구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를 해야겠다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이제 찾아보게 됐죠. 그런데 어린 나이 때부터 학원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저는 그렇게 시키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엄마표 학습에 대한 책이랑 사이트를 찾아보게 되는데요. 거기서 이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이 영어는 학습이 아니라 습득으로 접근을 하라는 소리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방향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 거실에 TV도 과감히 없앴어요. TV도 아예 없애버리고 좋다는 것을 이제 여러 개 막 시도를 이렇게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6세 때는 이렇게 잘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 잘 되지는 않았는데, 그러다가 7세 말에 되니까, 조금 변화가 생기거든요. 7세 말부터. 그래서 BBC에서 그때 제작한 파닉스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그 파닉스 프로그램을 재밌게 보는데, 거기에 엄청나게 이제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영어에 흥미가 생긴 것 같아서, 영상을 메인으로 하는 온라인 학습을 시작을 하게 돼요. 그동안에 영상 노출을
안 해서 그런지 노출이 없어서 그런지 큰 관심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쉬운 영상부터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노출을 이제 시켰어요. 매일매일. 그래서 처음에는 제일 낮은 단계 레벨부터 이렇게 보다가 순한 내용부터 보도록 유도를 이제 계속해서 점점 단계를 높여서 가게 되었고, 나중에는 단계에 관계없이 보고 싶어 하는 걸 그냥 보도록 했어요. 원하는 것들을. 그래서 8세 말까지 딱 1년 정도만 영상을 노출을 시켜서 한국어를 듣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영어를 듣고 습득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리딩을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한 것은 8세 말이에요. 8세 말이면 초1이 지나가는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리딩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본인이 재미있게 봤던 영상을 이제 선택을 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이제 읽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소리와 글자를 매칭을 하게 되는 거죠. 가장 쉬운 단계를 선택해서 하루 20분이 넘지 않게끔 리딩을 했었어요. 적은 양이지만 매일매일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리딩 게이트로 치면 이북 2개를 한 거예요. 하루에 이북 2개를 했는데, 한 거는 새로운 걸 배우고, 다음이 되면은 그 내용을 복습을 하고 새로운 내용을 배우고, 이런 식으로 아주 천천히 이제 처음에는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스토리는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소리를 내는구나 에 집중을 해서 리딩을 했고, 이때는 리딩 게이트가 아니었지만 다른 온라인 프로그램이었지만 어떤 프로그램이든지 꾸준히 믿고 가는 것이 좋다고 봐요. 그리고 미취학이나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이제 영어는 재미있는 것, 만만한 것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방법으로 노출을 계속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모국어를 구사하게 되는 방법과 동일하게 먼저 듣기를 통해서 귀를 틔워주시면 좋겠죠. 근데 저희는 영상만 보는 기간이 조금 길었어요. 좀 오래 가졌죠. 한 1년을 영상만 봤으니까. 그런데 영상과 리딩 게이트를 병행을 하신다면 저희보다 훨씬 더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리딩을 빠르게 들어가려고 하면 엄마가 욕심이 생겨서 리딩을 막 시키거든요. 그래서 듣기가 뒤로 밀리지 않게끔 그 듣기 시간만 충분히 할애를 해주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한번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해드리면 7세 말부터 영상이 메인인 온라인 학습 시작하셨고요. 1년 동안 듣기만 시키셨는데 처음에는 낮은 단계를 보도록 유도해 주셨고 이후에는 자유롭게 시키셨고 그리고 그 이후 1년 반 동안 리딩 진행하셨는데 아이가 재미있게 본 이야기를 중심으로 리딩 시작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주제는 어머님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실 수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리딩 게이트 영어 독서왕 대상 관련인데요. 곰주님, 나우프리님께서 독서왕 대상 시간 관리법 질문해 주셨고, 그 다음에 식물나라님께서 아들과 공동 대상 윈윈 비법 질문해 주셨고요. 케이주님께서 대상 도전 시간 확보 질문해 주셨고, 사무엘리님께서 독서왕 대상 도전 하루 목표 포인트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그 하루 목표 포인트는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나누면 딱 73점이 나와요. 그래서 그날 분량은 그날 한다는 느낌으로 임하고 있는데요. 상반기 독서왕 때는 하루 평균 60점이면 됐었어요. 그래서 며칠 앞서갈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73점은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딱 그날 포인트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 확보는 정말 어렵죠. 학원은 예체능만 다니고 있어요. 영어 학원을 만약에 다닌다고 하면 저희는 대상에는 도전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리딩 게이트만 집중적으로 해서 대상을 도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리딩 게이트를 할 때는 시간을 딱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데 주로 저녁 식사를 마치고 6시 이후부터 이제 시작을 해요. 나란히 앉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주말에 좀 더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주말로 미루면 주말에는 시간이 많지만
나들이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게임도 해야 되잖아요. 게임도 해야 되고 행사도 많고 생각만큼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그렇게 만회가 안 돼요. 그래서 그날 분량은 그날 마치는 것으로 시간 분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뭐 아들과 공동 대상, 위닝 비법은 없어요. 하시면 되는데요. 처음부터 저희도 같이 할 생각은 아니었었거든요. 그런 생각을 아예 못했었죠. 엄마가 한다는 생각을 아예 못했었는데 작년에 대표님 라방을 봤을 때 어머님도 같이 하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접하고 그때는 그분이 참 특별하신 분이구나 라고만 느꼈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2번 독서왕 할 때는 아이만 참가하다가 이번 대상에는 목표를 좀 높게 잡았으니까 저도 같이 하면 어떨까? 옆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에게 말했더니 아이가 너무 좋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서 아이가 대상이니까 저도 겁 없이 대상에 도전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이와 나란히 앉아서 리게를 하게 되는데 동시에 같은 이북을 읽으면서 경쟁도 하고 누가 이렇게 빨리 끝내나 누가 점수가 더 높나 이런 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추천 도서들이 있어요. 아이가 레벨이 저보다 좀 높았기 때문에 아이가 이 책 재밌다고 하면 제가 읽기도 하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귀가 좀 안 뚫려가지고 스텝 4가 잘 안 들렸어요. 딕테이션이 잘 안 되는데 그러고 이렇게 헤매고 있는 저를 보면은 모르는 것이 있으면 엄마 물어보세요 라면서 스스로 엄청 뿌듯해 했었어요. 그냥 본인은 들리는데 엄마는 안 들리니까요. 그래서 아이의 도움도 받고 저도 도움을 나눠주면서 그렇게 즐겁게 독서왕을 보냈습니다. 근데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라서 힘들기는 했지만 정말 하기를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아이만 하도록 둘 때 그때 하고 제가 같이 했을 때의 이해도 차이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직접 해봐야 어려운 점도 즐거운 점도 유익한 점도 모두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머님들 도전해보세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한번 정리해드리면 대상 하루 목표 포인트는 73점으로 잡으셨었고 그날 분량은 그날 마치는 것으로 시간 분배해주셨고요. 대상 도전 시간 확보는 예체능을 제외한 학원은 다니지 않으셨고 되도록이면 정해진 시간에 시작하셨고 아드님과 공동 대상 수상 비법은 나란히 앉아서 같은 책을 읽으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셨다는 좋은 말씀 들려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주제는 리딩 게이트 이외의 영어 학습, 타과목 학습, 단어 암기 관련인데요. 좋은 시작 민영맘님께서 리딩 게이트 이외에 영어 공부량 타 과목 시간에 관해서 질문해 주셨고요. 데이지님께서 대형 어학원에 다니는지 학원이 필요한지 질문해 주셨고 코몽몽님, wendy님께서 리딩 게이트 이외에 따로 영어 공부 추가로 하는 것은 없는지 뭐 문법이라든지 단어 회화, 라이팅 이런 거 따로 잡아주시는지 여쭤보셨고 나우프리님께서 단어 암기를 시작하는 적절한 시기는 언제라고 생각하는지 리온님께서 우리 자녀분 산이는 단어라는 벽을 어떻게 헤쳐나갔을지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학원 경험 없이 엄마표로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어요. 대형 어학원은 작년에 레벨 테스트를 받고 엄청 고민을 하다가 아이가 결국 원치 않아서 가지는 않았어요. 네, 그런데 학원을 절대 보내지 않을 거야 라는 주의는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책을 읽고 습관을 들이고 재미를 들이는 게 우선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보내진 않았고요. 두꺼운 원서를 즐길 때가 오고 학원에서 부족한 점을 보충해 줄 수 있을 때 그리고 아이가 원할 때 그때 이제 보내려고 합니다. 리딩 게이트 이외의 학습은 주로 비독서관 기간 때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 중에 탑카페에서 지금 진행 중인 프로젝트이기도 한데요. 스크린 영어 회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집중 듣기를 1시간 정도 하고요. 그리고 잘 때 음원만 듣기도 한 15분 정도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고, 화상영어는 주 2회 30분씩 화상영어를 하고 있고요. 영자신문도 주 1회 받아보고 있어요. 그리고 학습서는 진행을 하다가 재미가 없다고 해서 지금 일단은 중단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가장 좋아하는 영어 학습은 스크린 영어 회화예요. 그 중에서. 그래서 영화 한 편을 30일로 나눠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하루 분량이 20분에서 30분 정도? 그렇게 많이는 안 걸려요. 그렇게 2, 30분 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오늘 분량을 두세 번 정도 보고 따라 읽고 나서 중요 표현 5개가 나오거든요. 그것들을 이제 카드에 적어서 외우고 있습니다. 카드를 좀 보여드리자면, 저희는 카드를 이렇게 이제 제가 만들었어요. 이렇게, 아이고,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서 네, 네. 이 카드가 15일 분량이거든요. 15일 분량인데 하루에 5개씩을 외우고 있어요. 이렇게 한글로 먼저 적고 뒤에 이제 영어 문장이 나오죠. 그래서 요거를 하루에 5개씩 공부를 하고 있고요. 주중에만 이거는 진행을 하고 있고 주말은 외운 카드를 다시 이제 복습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 한 편당 6주 정도가 걸려요. 주말 빼고 6주 정도가 걸려서 그렇게 학습을 하고 있고요. 화상 영어는 주 2회 30분씩 하고 있는데요. 초3 말이 되니까 뭔가 영어로 얘기하고 싶어요. 뭔가 소통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욕구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적극적인 성격이 아닌데 이런 얘기를 하다니 이제 저는 놀라가지고 얼른 찾아봤죠. 그래서 얼른 알아보고 시작을 한 지 1년 정도가 되었는데요. 지금은 그 선생님이랑 친해져서 중학교 때까지 쭉 같이 가고 싶다고 해요. 그리고 교재는 있긴 한데 그 교재대로는 잘 안 하는 것 같고 하긴 하는데 잘 안 하는 것 같고 저는 밖에 나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걸로 봐서 소통의 목적은 달성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음원만 듣기도 좋아해요. 그냥 눈을 감고 음원만 듣기도 좋아하는데 주로 잠을 자기 전에 제가 이제 마사지를 해주는데 그 시간에 음원을 매일 15분가량 이제 듣고 있는데 그때 쏙쏙 들어오나 봐요. 근데 저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웃고 막 그러거든요. 그리고 집중 듣기도 1시간씩 휴식으로 지금 간식을 먹으면서 즐기고 있고요. 그리고 단어 공부. 단어 공부는 이제까지는 따로 하지 않았었어요. 3레벨까지?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단어를 따로 외우지 않아도 이게 잘 알더라고요. 유추를 해서 잘 알고 따로 외우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리딩 게이트를 하면서 핵심 단어들을 써보고 눈으로 다시 보는 과정에서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들은 계속 이렇게 자연스럽게 익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단어 하나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리딩을 많이 하면서 단어들을 유추를 하고 문맥의 큰 흐름을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제부터 이제 고학년이잖아요. 이제 내년에 5학년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조금 꼼꼼히 짚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멘토님들도 이제 5, 6학년을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본 방향은 어휘의 예문을 통해서 익히는 것이고 논픽션 단어들은 좀씩 이렇게 써보고 익혀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 우리 자녀분은 학원 경험은 없고, 리딩 게이트 이외의 학습은 스크린 영어 회화, 집중 듣기, 음원만 듣기, 화상 영어, 영자 신문으로 진행해주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음 주제는 아이와의 좋은 관계 유지 비결, 즉 자녀와의 유대관계 형성법인데요. 좋은 시장님, 메일 독서님, 곰준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엄마표를 하면서 아이와 많이 부딪히고 계실 거예요. 그 엄마표의 장점은 무궁무진하지만 단점도 엄청 크잖아요. 그래서 아이와의 그런 관계가 좋지 않으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와의 관계는 하루아침에 쌓아주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노력을 이제 해야 되죠.
그런데 진짜 어릴 때는 자기중심적인 그런 면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본인밖에 모르는 거예요, 어린이들은. 그래서 엄마표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노력을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부분은 세 가지가 있어요. 그거를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산이들이라는 표현을 제가 좀 쓰는데, 이름이 이제 산이잖아요. 그래서 산이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의미는 산이 또래 아이들을 한꺼번에 이제 묶어서 부르는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이 중심에 있으면서 대표가 되는 호칭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들었을 때는 안 그러려고 하는데 입이 벌써 입꼬리가 쭉 올라가고 볼이 실룩실룩 하면서 좋아해요. 그래서 본인의 존재감을 애써 표현할 필요도 없이 엄마가 올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책은 산이들이 읽으면 너무 좋은 책이래. 와, 산이들은 좋겠다. 오늘 소풍 가네.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아이를 높여주시고 중심에 있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이가 안 좋아질 수가 없고 나쁘더라도 사이가 점점 좋아질 거예요. 그래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끊임없이 본인만을 바라봐 주길 바래요, 아이들은. 그런데 가정에서 엄마가 온전히 본인만을 바라봐 주고 있다는 느낌을 받으면 자존감이 쑥쑥 올라가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제가 하는 그 마사지인데요. 자기 전에 꼭 전신 마사지를 해줘요. 외동이라서 가능할 수도 있는데, 자녀가 여러분인 분들은 뭐 좀 힘드시겠죠. 그렇지만 서로 이렇게 해줘도 좋을 것 같은데 참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발끝에서부터 이제 주물리기 시작해가지고 가슴도 주물이고 어깨, 머리까지 이렇게 주물이고요. 그다음에 뒤로 돌아서 뒤집혀서 다시 이렇게 다리부터 해가지고 얼굴 마사지까지, 머리 마사지까지 이렇게 귀도 이렇게 당겨주고요. 이렇게 마사지를 해줘요. 그러면 10분 정도면 풀 마사지가 가능하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2학년 정도 되었을 텐데, 키 성장이 이루어지는 때 이렇게 다리 마사지를 해주면 좋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다리만 했었어요. 다리만 했었는데 하다 보니까 너무 시원한 거죠, 산이가. 그러다 보니까 전신으로 얼굴로 머리까지 해가지고 가게 되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면 저도 힘은 들긴 하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하고 깊게 잠을 잘 수도 있고 마사지를 하면서 계속 스킨십이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애정을 듬뿍 느낄 수가 있어서 행복한 기분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웃겨주기예요. 웃겨주기를 좋아해요. 웃겨주기랑 스킨십을 좋아하는데 공부 사이사이 같이 이제 하잖아요. 같이 하다가 쉬는 시간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쉬는 시간이 있어서 그때 산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침대에 누워서 저랑 이제 장난치기거든요. 그래서 누워서 하는 것은 다정한 얘기는 아니에요. 저는 다정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다정한 얘기는 아니고 남자아이고 말이 많은 편은 아니라서 학교 이야기는 어땠어요? 물어보면 유도해야 뭐 겨우 1, 2분 나올까 말까 한 수준인데 정말 좋아하는 것은 이제 웃겨주기예요. 근데 아이가 좋아하는 주제 있잖아요. 남자친구들이 좋아하는 주제가 게임 이야기, 그 다음에 냄새 이야기, 방귀 이야기, 이런 지저분한 이야기들을 좋아해요. 그런 이야기들을 수준에 맞춰서 이야기를 지어내요. 어른이 들으면 뭐 지저분해, 별로 웃기지 않아, 뭐 이런 이야기인데 아이들은 정말 재밌어 하면서 깔깔깔 넘어가고 또 웃겨달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같이 저도 나중에는 웃겨요. 그러면 한바탕 같이 웃고 장난치고 스킨십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딸 가진 엄마들은 전략을 다르게 짜야 할 거예요. 아들들보다 좀 더 섬세하게 짜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2인 삼각 경기 같아요. 그거와 같은데 둘이서 같이 경기를 해나가는데 한 명이 마음이 조급해서 조금이라도 발을 빨리 내딛다 보면 금세 균형이 무너지잖아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얘기를 나누면서 또 본인의 감정을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고 앞으로는 어떻게 해나갔으면 좋겠는지 그리고 너는 어떻게 하고 싶은지 자주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왜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지 얘기를 나누다 보면 결승전에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드리면, 부모도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때로는 억지를 부리고 있고, 그것을 인정하고, 인정하기 시작하고 사과해라 라고 해주셨고, 그 다음으로 이제 구체적 노력으로 해주시는 것이, 우리 자녀분 자존감 높여주기 위해서 산이들이라는 표현 쓰신다고 하셨고, 전신 마사지, 같이 장난치며 웃겨주는 방법도 이제 같이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 주제는 영상 노출 관련인데요. 사무엘리님께서 영상 노출을 어느 단계 해주면 좋을까요? 민영맘님께서 영상 노출 시작 시기와 시간, 그리고 초초맘님께서 영상 노출 노하우, 진임님께서 영어 자막도 필요 없다고 보는지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영상은 어릴 때 흘려듣기로 6, 7세? 그 정도 때부터 노출이 들어가면 좋지 않나 싶어요. 초반에 영어 습득으로 가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글 영상에 대한 노출도가 조금 높았던 친구들은 좀 싫어하더라고요, 영어 영상을. 그래서 자극적인 영상에 길들여지기 전에, 영어 영상을 보여주시면 좋겠고, 혹시라도 그 한글 영상에 좀 길들여지더라도 실망하지 마시고 조금씩 노출을 계속 해주세요. 네, 영어 영상을 처음 접하게 해줄 때 유튜브 덜렁 던져주시면은 안 되고요. 레벨이 나눠져 있는 프로그램이나 그 다음에 DVD도 수준이 나눠져 있어요. 그것들에서 좀 순하고 부드러운 영상을 먼저 선택을 해주시고요. 저희는 7세 때 처음 노출이 되었어요. 8, 9세가 되면서 보는 시간이 이제 점점 늘어나고 매일 보게 되었는데요. 평균 1시간 정도 노출이 있었던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영어 자막을 보여주지 않았죠. 네, 당연히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노출이 된 거라서 지금도 자막 없이 보는 것이 편하고요. 오히려 자막을 켜놓으면 자꾸 자막으로 눈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걸리적되고 집중이 더 잘 안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아예 자막을 켜놓지는 않고 있고, 근데 자막을 켜놓는 그 프로그램도 있어요. 그것들은 지식 영상이나 다큐 영상, 그리고 테드 에듀를 보고 있는데, 테드 에듀 같은 것들은 이제 켜놓고 있어요, 자막을. 지금도 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장 좋아해서 매일 식사 시간을 이용해서 영상을 보고 있는데요. 주로 보는 것이 픽션이잖아요. 그래서 논픽션의 노출을 위해서 테드 에듀를 한 편씩 이제 끼워서 보고 있는데, 테드 에듀는 교육용으로 제작된 영상이라서 편당 길이가 짧아요. 그래서 한 5분 정도? 한 편당 5분 정도 내외가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영상을 보기 전에 테드 에듀 한 편을 보고 그 다음에 영상을 볼 수 있게끔 그렇게 끼워 넣기를 해서 하루에 총 3편을 이제 보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좋아하는 분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논픽션의 영상 노출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처럼 하나씩 끼워 넣기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녀가 둘 이상인 분들은 연령 차이 때문에 영상 보기가 잘 안 되시죠.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도 서로 그 수준이 다르고, 그리고 또 좋아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같이 보는 것은 거의 실패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각자가 노출이 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게 좋지 않나 싶어요. 혹시 지금 그리고 고학년이 되었는데 듣기가 잘 안 된다고 조급해 하시진 마시고요. 아직도 초등학생이고 아이들의 귀는 열려 있으니까 조금 쉬운 것부터 천천히 시작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주신 거 정리해드리면 영상 듣기는 어릴 때 6, 7세부터 노출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다고 하셨고, 자녀가 둘 이상인 분들은 서로 수준, 호감도가 다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각자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추천해 주셨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이 지났다고 조급해하지 말고 아직 우리 아이들 귀는 열려 있다는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질문 주제는 영어 학습을 위한 엄마의 동료와 영어에 푹 빠질 수 있었던 비법인데요. 식물나라님, 돌고래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아이가 공부를 할 때 웬만하면 같이 앉아 있어요. 네, 아이 공부방에는 아이 책상 옆에 저의 책상이 나란히 붙어 있는데요. 아이가 공부할 때 저도 책을 읽는다든지 이것저것 일 처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뜨개질을 한다든지 같이 앉아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갈 때는 화상 영어를 할 때 그때뿐이에요. 이때는 나가줬으면 하더라고요. 옆에 있으면 제가 자꾸 참견을 해서 그런지 엄마 나가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 원할 때는 나가주고요. 상반기 독서왕을 같이 참여했던 이유도 아이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였는데요. 엄마가 같이 하니까 공부가 더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공부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나 보는데요. 옆에 있으면서 좋은 점은 아이의 상태를 잘 관찰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잠이 오거나 멍하니 있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멍하니 있을 때가 있고 또 간식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바로바로 알아차릴 수가 있고 조치를 취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순간순간 엄마의 칭찬을 바라고 있더라고요. 스텝 1 엄마 100점 맞았어요. 이렇게 100점 맞으면 저한테 얘기도 하고 그럴 때 꼭 칭찬을 해주고 있고 저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옆에 앉아 있으면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것으로 격려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은 실천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긴 하잖아요. 이렇게 앉아있는 게. 그렇지만 짬 시간 날 때 들어가서 머리 한번 쓰다듬어 주고 말 한번 걸어주시고 그러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리고 영어에 푹 빠질 수 있는 비법. 근데 영어에 푹 빠질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영어를 좋아하는 단계예요. 그리고 자기가 본인이 영어를 잘 한다고 자신 있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좋아진 것은 영어가 좀 들리기 시작하면서 그부터가 아닌가 싶은데요. 듣기를 통해서 영어가 들리게 되고 그리고 또 책을 읽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책에 좀 더 깊이 있는 내용, 재미있는 내용을 접하다 보니까 책도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재미있는 DVD가 있다고 하면 계속 제가 공급을 해줬어요. 그리고 또 좋아하는 책이 생기면 관련 영상도 구해서 보고 한글책도 같이 있다고 하면 같이 보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로니모 같은 경우가 그러는데 제로니모에 푹 빠졌었거든요. 근데 그때 DVD도 보고 이제 원서도 다 읽고 한글책도 엄청 많았는데 그 한글책도 다 읽었었는데 그 세 개가 다 내용은 다 달라요. 내용은 다 다르지만 제로니모라는 그런 주제로 다 연결이 돼서 시너지 효과가 좀 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재미가 있으니 영어가 또 좋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또 보상 제도도 한몫을 했다고 보는데요. 그 책을 읽을 때마다 색깔 스티커를 하나씩 붙여줬어요. 그리고 100권을 달성을 하면 또 한 번 보상을 하고 새로운 것부터 다시 스타트를 시작을 하고요. 또 100일이 됐거나 리딩게이트 100일, 200일 이렇게 되면 기념일을 꼭 챙겨주고 레벨업을 할 때마다 상장을 뽑아줘서 가족들이 모두 볼 수 있게 붙여서 축하를 해주고 맛있는 보상을 해줬었어요. 그리고 또 리딩게이트에서도 독서왕하고 매일 독서 프로젝트, 그다음에 리드 얼라우드 등 여러 이벤트를 해주시면서 독려를 해주잖아요. 그때마다 저희는 도전을 했어요. 도전을 해서 성취감도 많이 얻었고 치킨 쿠폰 같은 거 받으면 본인이 열심히 해서 얻은 성과라고 생색도 많이 내고요. 그래서 이러한 보상이 외적 동기에서 내적 동기로 이끌어주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제는 맛있는 보상은 안 해줘도 돼요 라고 얘기는 하더라고요.
네. 영어 학습을 위한 엄마의 독려법은 아이와 함께 앉아 있어라. 아이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해 주시라는 말씀 들려주셨고, 영어에 푹 빠진 비법은 영어가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자연스럽게 빠지게 되고, 흥미있는 책, 영상, 한글책을 묶어서 함께 진행하라는 방법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질문은 음독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두꺼운 책을 스스럼 없이 도전하고 잘 읽는지 질문해 주셨는데요. 초초맘님, 웬디님, 코몽몽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음독은 리딩을 시작하면서 바로 시작했어요. 매일매일 진행을 했고,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환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말하기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최대한 원어민이 말하는 것처럼 억양을 그대로 흉내내서 읽어보게 해요. 그게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단계에 따라서 음독의 방법은 조금 다른데요. 초반에 그림책이나 리더스를 읽을 때는 분명한 발음을 따라 해야 되기 때문에 한 줄을 듣고 멈추고 한 줄을 따라 읽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단계로 얼리 챕터북 같은 걸 읽을 때는 집중 듣기를 전체 다 해요. 책을 다 한 다음에 그다음에 처음부터 다시 본인의 음성으로 음독을 전체 책을 다 했었는데요. 이때가 음독 연습을 가장 많이 했을 때였었어요. 그리고 이때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보고요. 챕터북을 하면서 눈으로 읽는 속도가 이제 빨라지고 많은 책을 읽기 위해서 서서히 묵독으로 전환이 되었어요. 그렇지만 매일 5분에서 10분 정도 음독은 계속 되었고, 책 한 권을 읽고 마음에 드는 부분을 두세 페이지 정도 읽으면 3분 내외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음독을 할 때는 매일 동영상 촬영을 했었어요. 하고 있어요. 그냥 혼자 읽으면 후루루 읽고 지나갈 수도 있고 대충 이렇게 지나갈 수도 있어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귀찮은 부분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피드백도 엄청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잘한 부분도 다시 들어보고 제대로 안 됐을 때는 다시 한번 해볼까? 다시 촬영도 해보고 이렇게 완성도를 계속 높여나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매일 음독을 하고 있으니까 만 3년 정도 매일 소리 내는 연습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꺼운 책을 스스럼 없이 읽는 것은 챕터북을 읽기 시작하고 비슷한 수준의 책을 많이 보면서 글밥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읽는 속도도 좀 빨라지고요. 그럴 때는 이제 소설, 이렇게 좀 글씨가 빼곡하지만 얇은 책을 하나 골랐어요. 하루에 한 챕터씩 음원을 들려주면서 재미를 느끼게 해줬는데요. 그때 저희가 이제 본 책이 이 책이에요. 이 책인데 좀 얇아요. 얇은데 이제 글씨는 이렇게 빼곡한데, 하루에 한 챕터씩만 나갔었어요. 그래서 많이는 안 나가고 2장, 3장 이렇게만 나가고 그런 과정을 되풀이하고 나니까 어느 날에는 그림이 없는 책이 더 재미있어요. 엄마 두꺼운 책이 더 재미있어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 안에서 재미를 찾으면 두꺼운 책에 대한 두려움은 사라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로얄드 달 책 중에서 두꺼운 책을 독서한 기간에도 스스럼 없이 집어들어서 읽었는데요. 그 책을 몇 달 전에 집중 듣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영화도 같이 다 보고요. 영화가 있어서. 그래서 그 작가의 책이 두껍지만 재미있다는 것을 아니까 이제는 스스로 재미있어가지고 찾아보아서 읽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관련 영화 같은 게 있으면 흥미를 이제 유도하기 위해서 보여주시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결국 재미가 있어야 두꺼운 책도 스스럼 없이 보게 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재미있는 책을 찾아서 조금씩 노출이 될 수 있도록 보조 역할을 계속 해주시고요. 책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격려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불사님 지금 댓글에 책 제목 궁금하다는 분들 계시는데 책 제목이요? 네. 제가 좀 발음이 안 좋아서 보시죠. 네, A Long Walk to Water이네요. 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한번 정리해드리면, 음독은 매일 꾸준히가 중요하고, 리더스는 한 줄씩, 얼리 챕터북은 집중 듣기 후 전체 음독, 그 다음에 챕터북은 묵독 후 부분 음독하는 방법 추천해 주셨고, 두꺼운 책은 챕터북을 많이 읽고, 속도가 빨라졌을 때 얇은 소설로 시도하는 것을 권장해 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질문은 스피킹, 라이팅, 아웃풋 관련인데요. 제니, 줄리님, 돌고래님, 희수맘님께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네, 아직 인풋에 공을 들이고 있어서 아웃풋은 욕심내지도 않고 시키지도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작년부터 본인이 영어로 말을 하고 싶어 해서 화상 영어를 하고 갑자기 이제 소설을 본인이 써본다든지 독후감을 영어로 써본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것도 많진 않아요. 10회 미만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데 그럴 때 보면 잘은 모르겠지만 큰 스트레스 없이 적어 나가더라고요. 네, 그리고 적은 거를 보면은 아직 내용은 줄거리 중심이긴 하지만 표현은 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따로 시키지 않았는데도 신기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리딩을 넘치게 하면 아웃풋은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하나라서 인풋을 좀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라이팅은 리딩이 그리고 스피킹은 음독이 연관성이 높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인풋을 공을 들이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거 외에도 저희는 강점이 하나 있잖아요. 리딩 게이트를 하고 있는 것. 리딩 게이트 뒤에 독후 활동을 잘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리딩 게이트에 문제가 많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문제가 많을 때도 많은데, 문제만 많다고 생각하시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웃풋까지 연결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얘기가 좀 달라진다고 보는데요. 책을 읽고 독후 활동으로 이해도 점검하고 단어, 요약, 그 다음에 주제별 쓰기, 딕테이션을 매일 하게 되니까 읽기, 듣기는 물론 말하기, 쓰기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스텝 2에서 모르는 단어를 한 번씩 단어장에 써보는 것도 웬만하게 쌓이니까 웬만한 철자는 그냥 외워지고 라이팅을 할 때도 많이 틀리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문제 형식이 좀 다양해요. 어머니들이 해보시면 아는데 같은 1레벨에서도 ABC의 레벨의 문제 형식이 약간 달라요. 이해도 체크 부분에서 좀 다르고요. 2레벨에서부터도 단어를 이제 타이핑을 직접 해야 되죠. 그리고 4레벨도 서머리의 문제도 2, 3레벨하고 좀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아이가 할 때 보니까 그렇고, 그리고 논픽션도 서머리 대신에 트루콜스로 돼 있고요. 레벨이 올라갈수록 다양하게 문제를 접근할 수 있게끔 리딩 게이트가 잘 돼 있어서 리딩 게이트만 200%잘 하시고 리딩을 차고 넘치게 하신다면 초등 아웃풋은 걱정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주신 거 정리해드리면 충분히 차고 넘치게 읽으면 말하기, 쓰기가 따라온다고 해주셨고, 리딩 게이트 독후 활동을 잘 활용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다고 해주셨습니다. 네, 그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 주제는 효자 피북 리스트인데요. 나우프리님, 초초맘님께서 효자 피북 리스트 대박책 추천 부탁드렸습니다. 네, 그 대박책을 요청을 하셔가지고 제가 이렇게 썼는데 약간 반전이 돼서 보일 거예요. 그래서 요 내용은 제가 카페에 따로 올려드리는 걸로 하고, 간단하게 이제 드리자면요. 얼리 챕터 부분 읽은 지가 돼서 순위를 매기는 것이 큰 의미가 없긴 한데, 이렇게 해요. 다행히 책이 다 집에 있어서 드래곤 마스터 이 책을 가장 좋아했었어요. 그리고 마이피 로봇도 잘 봤고요. 제 파일은 초기 챕터긴 한데, 읽은 지가 좀 돼서 이렇게 순위가 좀 내려가더니 얼리 챕터 부분으로 넣게 되었고요. 그리고 A to G 미스테리나, 매직 트리 하우스도 재미있게 잘 봤어요. 그리고 챕터북 중에 부동의 1위는 나무집 시리즈인데요. 이렇게 요것도 책이 있어서 이렇게 볼게요. 요 나무집, 요번에 새로 나온 130층인데요. 이 나무집이랑 제로니모랑 워리어스를 이제 꼽았어요.
그런데 그 다른 시리즈들은 새로운 책이 나올 때마다 순위 변동이 심한데 나머집은 수준이 딱 맞는지 변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지금 1년 넘게 계속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 2위로는 제로니모 시리즈를 좋아해서 DVD 원서 한글책으로 흠뻑 빠져 있고요. 독서왕이 끝나면 1권부터 다시 72권까지 다시 읽고 싶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로얄드 달 시리즈도 참 좋아해서 2번 정도 반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설은 아직 시작 단계이긴 하지만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이 책을 네, 이 책을 1위로 꼽았어요. 이 책이 실화를 바탕으로 지은 책인데 남수단의 4분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좀 어두운 주제긴 하지만 엄청 감동 깊은 이야기라서 꼭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장소설 루이스 사커의 책인데 성장소설이라서 아이가 3시간 이상을 집중해서 읽은 책 중에 하나예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There's a boy in the girls' bathroom. 그리고 세 번째 책은 유명한 페퍼신의 펭귄들 이 책인데요. 이 책도 영화로도 재밌게 보고 책으로도 연장이 된 작품으로서 연신 웃으면서 읽은 책 중에 하나입니다. Mr. Popper's Penguins. 지금 옆에서 산이가 우리 책 제목 읽어주는 거죠, 어머니? 네, 제가 발음이 안 좋아서 안 읽었는데 산이가 읽어주네요. 네, 산이 발음 너무 좋네요, 어머니. 네, 그래서 이 지금 말씀해주신 효자 피북 리스트 관련해서는 굿사님께서 추후 카페에 정리해서 올려주시기로 하셨으니까 추후에 카페에서 이제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이제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저희가 정리한 주제는 모두 끝났고 이제 개별 질문을 한번 해볼 시간인데 우리 산이 지금 이렇게 책 제목도 잘 읽어주고 했는데 발음이 좋아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나우프리님께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아이들은 그 발음을 그대로 많이 들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어린 아이들일수록 유리한 것 같고 듣기를 좀 더 노출을 시켜보면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집중 듣기를 좋아하면 집중 듣기 시간을 늘려보고요. 영상 보는 것을 좋아하면 영상 보는 것을 늘리고요. 그런데 영상을 보거나 안 좋아하거나 시간이 없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은 또 음원만 듣기를 해보는 건 어떨까 싶긴 해요. 오로지 음원만 들리니까 귀에 쏙쏙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산이는. 그래서 그렇게 들리는 것들을 그대로 이제 내뱉어 보는 연습도 해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외국계 회사에 다니는 지인에게 들었는데 캐나다나 호주 발음도 미국 발음과 많이 다르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 다양한 나라에서 영어를 사용해서 진짜 실제로 발음보다는 의사소통 능력이 더 중요하다고는 해요. 실제로 발음은 크게 중요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 질문 넘어가 보겠습니다. 데이지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우리 산이 한글을 몇 세 때 뗐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글은 만 5세가 되기 직전에 뗐어요. 그래서 6살 때예요. 6살인데 6세 초가 되니까 관심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이 관심이 생겨서 EBS에서 그때 방영하던 한글이 야호로 시작을 했더니 3개월 정도가 걸렸어요. 그래서 영상도 그때 보고 워크북도 있고 책도 있었는데 그것들을 하면서 관심이 있으니까 금방 떼더라고요. 그래서 역시 한글이든 영어든 간에 본인이 관심이 있을 때 하는 것이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으로 이제 자유야 나라라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요. 한글 책 어떤 것을 좀 추천해 주실 수 있는지 한글 독서 목록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한글 독서는 사실 잘 못했어요. 4살 때부터 미취학 때까지 자기 전에 3권씩 읽어주려고 노력을 했는데 초등학교 입학 때부터는 영어 공부에 밀려서
잘 안 됐거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영어 공부 시간 마련하기조차서 빠듯해서 한글 독서는 멈춰져 있다가 올해부터 한글 독서를 챙기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도서관에 가서 책을 빌려보고 아이가 흥미있어하는 책들은 구입을 하고 있는데 수학 문제집은 좀 풀기 싫어하더라고요. 그런데 수학 책은 또 재밌어해요. 그래서 이런 비슷한 책을 또 구해주세요라고 해가지고 좀 놀랬는데 그럴 때는 이제 그런 책을 사고요. 그래서 유명한 그 지지키 시리즈 있죠. 그것도 잘 보고 요즘 잘 보는 책은 한글 해리포터고요. 한글 책도 보고 영화도 있으니까 이거를 이제 원서까지 확장을 지금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한글 독서가 앞서야 영어도 빛을 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번 방학 때는 다양한 분야의 한글 독서에 푹 빠지게 하는 것이 이번의 목표예요. 네. 지금 사실 질문들이 한 두세 개 정도 더 있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성심성의껏 질문들에 답변해 주신 굿사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어요, 어머니? 네, 이런 흔치 않은 기회를 주신 리딩게이트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엄마표 영어를 하면서 리딩게이트를 만난 것이 저희에게는 엄청난 행운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라이브 방송에 나와서 저희의 얘기를 할 수 있게 되어서 가문의 영광이고요. 저희의 이야기가 앞으로 엄마표 영어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좋겠습니다. 리딩게이트 가족 여러분 즐겁게 영어 공부해요. 네,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오늘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굿사님과는 여기서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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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사니 감사합니다. 안녕. 네, 오늘 방송 시작 전에 말씀드렸던 라방 후기 이벤트도 많이 많이 참여해주시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더 알찬 내용으로 12월 달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ading Gate!